검찰은 검찰대로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미리 동선을 확인하는 등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아마 12시 이후에 올 것 같은데 올 때 대비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경호팀으로 편성된 사람들만 나와서. 네, 취재진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쉽게 자리도 뜰 수 없는 실정, 식사와 세면도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기자실에서는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사를 입력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대검찰청 앞에는 각 방송사의 중계차와 중계 부스까지 들어섰고 동선도 미리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30분이면 다 돼. 오늘 미리 와봐야 내일 그 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느 자리가 좋은지 위치 선정을 좀 하려고 미리 좀 사전 답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네, 소환에 앞서서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지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안감도 내비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미리 자리를 잡아놨지만 사실은 불안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그 취재진들이 일거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취재진들은 발빠르고 또 정확한 취재를 위해서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네. 14년 만에 전직 대통령 소환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취재 열기도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남해고속도로를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헬기에서 지금 내려다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 주변으로 경호 차량들이 지금 3중의 경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취재 헬기들이 지금 위에서 촬영 중인 모습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고속도로가 그다지 혼잡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검찰 출석,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또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창원 나들목을 통해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익산, 논산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남은 고민 이제 형사처벌입니다. 네, 특히 구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황현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포괄적 뇌물수수. 검찰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박연차 회장이 6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잠정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관심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검찰은 소환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구속된 정치인들보다 받은 액수가 훨씬 크다는 점과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무원의 경우 받은 뇌물이 1억 원만 넘어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속수사가 자칫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고 당사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예우 차원에서라도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2천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어느 정치권이나 어느 언론의 희망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출석 관련 소식은 뉴스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좀 알아보죠. 이 여당인 한나라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네, 선거 결과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5군데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한 석, 무소속 후보들이 3석을 얻었습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재선거 지역으로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던 인천 부평을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를 10.4%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위력을 발휘한 울산 북구에서는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49.2%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친이 친박 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경북 경주 재선거는 친박 계열인 무소속 정수성 후보가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를 10,000표 차 이상으로 눌렀습니다. 전주에서는 이른바 무소속 연대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전주 덕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는 72.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전주 완산갑의 신건 후보 역시 과반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윤식 후보가 접전 끝에 1000여 표 차이로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한편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던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천고등학교장을 역임한 이영우 후보가 당선됐으며 충남교육감에는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낸 김종성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수첩 오원종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조성모 씨가 2005년 6팀 이후에 4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했습니다. 무려 20kg의 몸무게를 감량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반가운 얼굴 조성모 씨를 연예수첩에서 만나봤습니다. 아시나요? 불멸의 사랑 등 절절한 발라드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조성모 씨. 최근 신곡을 발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다시 한번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KBS 뮤직뱅크에서 첫 방송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조성모 씨는 후배 가수들을 챙기면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나도 같이 한번 할까? 감사합니다. 어느새 중견 가수가 돼 후배들이 부쩍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기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간식을 나눠주는 멋진 선배 조성모 씨.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저도 후배들 보면서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나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조성모 씨는 지난해 5월 군 제대 후 콘서트 무대에서 팬들과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초반기에는 힘들었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정의 동물이고 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면서 정이 또 되더라고요. 겸손함도 배웠고요. 아마도 또 이게 세상에 나와서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그런 쪽에서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단호박. 군복무 당시 몸무게가 83kg까지 나갔다는 조성모 씨. 최근 20kg가량 감량을 했다는데요. 네, 먹을만 맛있어요. 제가 개발해낸 건데.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서 살을 뺐다고 단백질 합니다. 있죠? 파프리카는 야채고 또 비타민이 제일 많아요. 비타민 C가 많고. 많은 것이 바나나는 또 들어있죠? 탄수화물이고 또 지방을 태워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두유. 날렵한 모습의 조성모 씨, 대기실에서 틈틈이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열심히 운동한 결과 이렇게 탄탄한 몸매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뿐 아니라 노래 연습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데뷔 11년차 가수지만 무대에 오를 때면은 늘 이렇게 연습을 거르지 않는데요. 항상 바뀌고 항상 또 그날 컨디션 따라 틀리고 소리가 틀리고 댄스 가수를 할 걸 그랬나 봐요. 이제 와서 후회하고 그냥 다짐 떴을 때 다짐 잘 됐을 때 그냥 그걸 쭉 밀고 갈 걸 그랬나 봐. 저는 자신 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죠. 아닙니다. 조성모 씨의 노래 다짐 속 어깨춤 다들 기억하시죠?